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시장에 대한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요즘에 다시 저희도 자주 언급드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래 공포가 아닐까 싶어요. 경기 침체 우려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이슈가 전달이 되면서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졌고요. 글로벌 증시가 어제 그나마 우리가 휴장이어서 다행이었죠. 출렁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우리 지수 좀 하락을 켜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3월에도 한번 이런 공포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아래 공포가 계속 드려지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알파벳 R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부정적인 어떤 상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근데 R로 시작하는 희망적인 단어들도 있거든요. 뭐 리커버리, 리스토어. 좋네요. 뭔가 회복을 의미로 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언제쯤 이 R자가 공포가 아니라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을지 참 좀 기다려지기도 하고 얼른 그때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어깨가 무겁습니다. 요즘 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 도움되는 전략이어야 할 텐데 매번 걱정스러운데요. 다행히 저희 시간 나오는 종목들 수익이 괜찮기 때문에 그래도 아래 공포가 아니라 여러분 포트에 아래 희망이 되고 있다고 믿으면서 저희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탐나는 주식 2PM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예, 오늘도 시장 키워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시장 분석도 해보고요. 종목별 흐름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방금 저희가 말했었던 아래 공포도 역시 오늘 키워드로 부상이 되고 있고요. 박민영 거는 영어에서가 좋아했던 광복절 휴장 이제 지나갔어요. 키워드에 없네요. 추석 기다려야죠. 이제. 예. 저는 오늘 다 여러 가지로 좀 제목들이 궁금증을 유발하는데 네. 너희들 짰지 되게 궁금한데요. 이거 뭐죠? 이거 좀 누구를 제가 의심하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외국인이 지난 7월 31일 이후에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8월에 단 한 번도 순매수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건데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딱 외국인 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미국계 자금도 있고 유럽계 자금도 있고 다 있을 건데 계속 순매도를 하다 보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다는 건 알지만서도 좀 하소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그렇게 잘 사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조금 순매수와 순매도를 다르게 가져가고 있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 외국인조차도 매일매일 서로 다른 개별 종목 장세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아래 공포 그리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계속 하향 조정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건 이해는 가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잡았어요. 네. 또 궁금한 게 60% 상승 여력이요. 어떤 네. 종목이요? 종목 추천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좀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60%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제가 계산했다는 건 아니고 네. 증권사에서 일진 머티리얼즈를 보면서 오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리포트도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많이 사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관에서도 같이 사면서 동반 순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한 증권사에서는 61%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면서 리포트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64,000원으로 잡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이 4만 원 초반이다 보니까 4만 1,000원이다 보니 상승 여력이 꽤 있다라는 거고 물론 여기서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만은 증권사 평균으로 봤을 때도 최소 5만 원은 지금 목표 주가 평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반사 이익도 반사 이익이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갖고 있는 어떤 2차 전지 부분에서의 수익성 개선이 계속 앞으로도 전망이 된다라는 증권사들의 전망이 있는 만큼 일진 머티리얼즈 이제 전고점까지 왔고요. 그 전에 더 있었던 전고점이 이제 5만 원 선이거든요. 네.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좀 꼽아볼 키워드가요. 예. 이거예요. 믿을 건 숫자뿐. 어떤 숫자?
당연히 실적이겠죠. 네. 실적이 나오는 쪽에 이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연하게요.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실적이 따박따박 찍힌 걸 보니까 5G 쪽이더라고요. 통신 장비 종목들의 이 호실적 소식이 연이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KMW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다 그러고요. 오이솔루션도 200% 증가했고 솔리드는 2분기 실적이 좀 그저 그랬는데 3분기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갑니다. 그 밖에 서진 시스템 혹은 이노와이어리스 흑자전환 숫자가 따박따박 잘 나오니까 5G는 잠시 쉬다가도 또 한 번 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오늘 장에서도 뭐 특정 종목은 내려가곤 있습니다만 그래도 올라가는 강한 쪽에서 보이는 종목 5G 네트워크 장비주가 눈에 띄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 결국 실적이에요.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은 계속 가기 마련이고요. 네. 하나만 더 보자면 저는 또 외국인이 눈에 띄어서 근데 눈치 빠른 외국인이 뭐 어떤 의미로 눈치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실적이 잘 나오고 요즘 흐름이 좀 괜찮은 종목의 수급을 들여다봤더니요. 눈치 빠르게 외국인이 이미 사고 있더라고요. 바로 메일유업이 되겠습니다. 메일유업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시장에서 큰 관심권역이 있었던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분기 실적이 괜찮았고 3분기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2분기 뭐 전반적으로 1, 2분기에서 상반기 실적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외국인이 앞서 영로 앵커 말씀 주셨다시피 12거래일째 코스피는 패대기를 치면서도 메일유업은 6거래 연속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아질 기업 그리고 품목이 다양화되면서 하반기에 좀 가치 상승 기대가 있는 종목엔 빠르게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일유업도 하나의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종목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종목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이제 전문가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진머티리얼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증권사에서도 호평을 내놓고 있고 메리츠종금증권에서도 역시 관련된 리포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대리님께서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역시 일진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관련 중에서도 영업이익이 지금 후실적으로 기록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전기차에 들어간 이제 동박에 관해서는 이 회사가 점유율 전 세계적으로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말레이시아 신공장 가동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부터서는 신공장에 대한 캐파 증설로 인한 가동률이 한 100%까지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지난 2018년 기준 매출액보다 10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업종 중에서도 일진머티리얼즈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건비 부분에서 한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주 52시간 실행된 9월부터는 이런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담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현저하게 또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판관비에 대한 부담이 좀 감소한다는 것이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2020년에 또 새롭게 캐파 증설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투입 금액이 한 1,000억 원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다른 그 2차 전지 관련된 공장 증설에 대한 비용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투자 차입금에 대한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좀 저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진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정고점 목표가인 한 6만 1,000원까지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만 1,000원대인데 6만 1,000원까지 관심 있게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생각보다 리스크가 좀 적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네요. 5G도 질문 드려볼게요. 작년에 저랑 방송하실 때 5G 종목 긍정적으로 언급을 좀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올해 올랐다가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다시 한번 들썩이는데 이거 지금 사도 괜찮나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이제 현재 5G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런 하락 장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정하는 종목이 있겠으나 거기에 주도주였던 이제 KMW와 오일솔루션 등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조정의
깊이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KMW가 좀 탑픽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555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409억 원을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5G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보면 매출로 이제 연계가 되면서 사실상 매출의 성장에 대한 가시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5G는 하반기에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일본 그리고 중국, 필리핀, 독일 등 글로벌 통신사에 대한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5G는 하반기에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KMW를 좀 탑픽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KMW에 대해서 5G 관련주 또 토픽을 꼽아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흐름들 계속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외국인이 사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메일유업을 꼽아봤어요. 오늘 장에서도 1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다만 좀 투자 전략을 여쭤보고 싶어요. 좀 자리가 이제 약간 애매합니다. 들어가기도 뭐하고 근데 또 외국인이 산다고 하니까 같이 따라 들어갈까 싶기도 하고 좀 어떤 투자 의견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른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몰림으로써 오늘 7% 이상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투자 전략으로는 이제 바람직한 투자 전략은 이제 추격 매수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인 상황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랠리할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 한 장세 한 좀 조정이 나타난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리레이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수할 부담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멘텀을 좀 보자면 수익 구조가 굉장히 다변화가 되어 있는데 일단 2분기 영업이익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40%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미엄 우유 브랜드인 상하와 그리고 성인 영양식 셀렉스 등 이런 그 성인 용품의 성인 영양식을 목표로 한 어떻게 보면 유업계에서는 확고한 브랜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로서도 하반기에도 또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뭐 장세 글로벌 시장도 여력이 좀 그렇고 해서 아마 그 밑에 단인 하단 정도까지 조정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자면 계속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그때 쫓아서 사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일유업에 대해서는 일단 보수적인 의견을 주신 거고요. 일진머티리얼즈와 5G 쪽 KMW에 대해서 오늘 긍정의 시각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저희 참고하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와 전략 챙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